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번영, 그 뒤에는 우리 모두가 잊고 지냈던 역사의 한 조각이 있습니다. 바로 멀고 먼 땅 베트남으로 건너가야 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파병은 단순히 외화를 벌어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의 피와 땀이 깃든 주춧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던 월남전의 통념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편안하게 듣는 지식 채널 오디오 인문학당입니다. 자,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우리의 주장을 증명해 볼 시간입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8개월간 총 32만 5천여 명의 국군이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은 월남에서 벌어들인 수많은 달러의 외화를 대한민국으로 보냈고, 이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포항제철을 세우는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는 용맹한 전투력으로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의 교전비는 약 30대 1에 달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당시 베트남에는 수많은 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군만이 전설로 불렸을까요? 바로 군인으로서의 전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을 돕는 민사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군이 트럭에 쌀을 실어와 마을에 던져놓고 가는 미국식 원조에 베트남 주민들은 우리 쌀 뺏어가서 자기들이 인심 쓴다 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군은 쌀이 모자라는 집집마다 직접 찾아가 쌀을 원조해주고 다음에 또 찾아오겠다며 주민들의 마음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파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장군도 주민들과 직접 교류하며 베트콩 100명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무고한 양민 한 명을 꼭 지켜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방식과 더불어 물 샐 틈 없는 포위로 도발 의지를 꺾는 당근과 채찍 전략을 병행하며 현지 민심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용사들은 단순히 전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인류애를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드높였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용맹했던 우리 용사들이 베트남에서 마주한 첫 번째 시련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이 시련에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파월 용사들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전설로 불렸는지를 객관적인 수치와 비교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모든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들의 삶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 직접 밟았던 뜨거운 흙과 정글의 끈적한 공기를 함께 느껴볼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그들의 발끝으로 내려놓고 그들이 들었던 총과 맺었던 땀방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몰랐던 디테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60년대 말 베트남 정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습기와 푹푹 찌는 더위, 발을 내디딜 때마다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독충들. 온몸을 덮은 군복은 이미 땀으로 흥건합니다. 하지만 우리 용사들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맹호부대, 백마부대 용사들의 눈부신 활약, 해병대 청룡부대의 짜빈동 전투에서 한 개 중대가 연대 규모의 베트콩을 격퇴한 전설적인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싸움을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수한 교전 속에서도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총의 끝은 적을 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조국의 발전과 민간인 보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용사들의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매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바로 희생과 헌신, 그리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들은 낯선 땅에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덥고 습한 정글 속에서 혹독한 훈련과 전투를 치르면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단 하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저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번영이 바로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이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파월 장병들의 첫 번째 시련 기억나시나요? 그것은 바로 김치였습니다. 월남쌀로 밥을 짓고 미군의 시레이션으로 찌개를 끓였지만 파월 장병들은 김치를 너무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한국군은 김치를 먹어야 싸울 수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원조를 받아 한국의 통조림, 캔 공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통조림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베트남에 도착한 김치 통조림들은 팽창하고 산화되어 녹물이 섞여 마치 핏물 같았습니다. 최명신 장군님은 이를 보고 한국에서 만든 통조림이 녹도 있고 맛이 없는 것 다 안다. 하지만 일본산을 선택하면 우리가 피 흘려 번 돈이 일본으로 갈 뿐이다. 비록 녹물 섞인 김치이지만 그래도 고향의 부모님들이 만든 한국산 김치를 먹어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하며 녹물 섞인 김치를 먹으며 장병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를 본 장병들도 애국심으로 끌어안은 녹물이 섞인 김치를 먹으며 싸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베트남 참전 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은 단지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번영의 밑거름이자 우리 민족의 DNA에 새겨진 불굴의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경제는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월남전 참전 용사가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살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의 청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 모를 베트남의 숲에서 흘린 땀과 피, 그리고 조국을 향한 그리움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가슴이 조금이라도 뜨거워지셨다면 부디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파월 국군 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말이죠.